문 대통령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이 행정관에 대한 또 여성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또 오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앞으로도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은데 또다시 여성 비하 논란의 구설에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 행정관 하기 이전에 분명히 교수였단 말이에요. 교육자가 이런 거를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고1 때 여중생과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형법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여성과 관계를 하면은 동의했는지 여부, 폭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간음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13세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조사가 진행돼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공무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고 본부에 있는 이 그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계속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고 갈지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번 그 6월 말에 있는 그 미국행 그 비행기에 같이 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뭐 탁현민 행정관의 이제 새로운 저술 내용 중에 책 일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읽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야당 비판의 목소리 거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과거에 불거졌던 것보다 이번엔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야4당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총공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4당 말고 여당에게 한번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요. 여당 내 여성 의원들도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민주당 기변 대변인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말이죠. 불거진 논란이 이번엔 좀 더 큰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사실은 그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 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 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에 좋은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네네.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퇴하라고 합니다.
예, 이건 과도한 정쟁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일단은 공과가 있고 과도 물론 이제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분의 공이 있다라면 그리고 그 업무에 적절성이 있다면 그 지위에 맞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이분이 무슨 장관 내정자도 아니고 차관 내정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 자리가요. 행정관인데 행정관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대변인님 과하다 봅니다. 네, 하지만 대변인님 청와대 행정관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 건 확실하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 정도의 인사 검증이 필요한가, 자질 검증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내부적인 검증 시스템은 있죠. 예.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를 한 겁니다. 10년 예. 전에 쓴 저서에 대해서는 책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공직의 그 공직이라는 자리에 가 있고 국민의 녹을 받고 있는 위치 맞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요원 그다음에 이제 다 포함해서 한 500에서 600명의 청와대 비서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검증 시스템 중에 이분이 10년 전에 쓴 책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기준이 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결함이 있다거나 잘못된 행사를 했다거나 기획을 했다면 응분의 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로서 인사검증의 대상이라면 네. 그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분에게도 기회는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쓴 책에 예전에 이 공직에 있지 않을 때 쓴 책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면 사실은 매우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보기 때문에 네, 대변인, 저 무슨 국민들에게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청와대나 그 여당 입장으로 보면 앞으로 또 어디서 탁현민 행정관의 책 저서 내용이 또 여성관이 또 불거지면 야당에서 또 공세를 할 테고 이게 계속 반박하면 결국 이게 청와대 큰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큰 틀에서 보면 탁현민 행정관을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는 거냐? 그 측면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 말씀대로 야당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행사를 기획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데 필요한 많은 요소 중에 한 분야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또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할도 크잖아요. 탁현민 행정관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평등 의식이 약하다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행사가 기획이 되거나 했다면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면 미래에 있을 얘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서 평가하는 것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과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미리, 생각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뭐 대변인님께서는 야당의 공세라고 표현을 하시긴 했는데 현재 많은 여성 단체와 뭐 저와 같은 일반 여성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여성 단체에서 탁현민 행정관의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공식 논평을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여론상에 또는 여성분들 일부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 이전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에 쓴 책이 지금 현재 그분이 행정관이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도 청와대와 국민들이 하시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부적절한 알겠습니다. 표현이지만 예. 그 역할 또한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판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아니 또 계속 하다 보니까 김현 대변인 청문회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네, 오늘 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 좀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되니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저는 오늘 네네. 라디오 인터뷰를 접했거든요. 예. 같은 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여성 의원들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아하. 그것을 또 청와대든 아니면 다른 단위에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아하. 대변인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점 또한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탁현민 행정관의 재능과 그 역할 또한 살펴봐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뭐 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입장을 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당의 입장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 조금 여기서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예. 같아요. 저 먼저 이현정 의원님 짧게 뭐 언급을 해주신다면. 글쎄요, 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만약 이런 사태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있었다면 김현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전화 끊고 바로 이렇게 하면 또 하지만 뭐 본인의 입장을 글쎄, 말씀할 수 있는 일단 거니까. 어쨌거나 이거는 사실은 뭐 행정관이라고 해서 이걸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행정관이라 해도 공무원 중에서는 뭐 3급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직책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런 어떤 윤리의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그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면 저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청와대의 이야기, 그게 바로 소통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여성들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굳이 이 사람이 무슨 이유로 껴안겨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시면 제가 차마 입으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아신다면 국민들이 스스로가 아마 이건 너무하다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게 최 변호사님 잠시만요. 아까 그리고 잠깐 저 사실관계 팩트 체크할 게 이제 탁현민 그 행정관이 얘기했던 그 글쎄 여중생은 중3이었습니다. 아, 13세 중3이었습니다. 미만이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중3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3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3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면 13세일 수도 있고 12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는 말씀. 잠시만요. 중3이면은 글쎄요. 13세 내지 14세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나이에 있어서. 따라서는 13세 미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 아까 그 행정관이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윤전추 행정관 거기가 바로 3급 행정관, 바로 이 직업입니다. 그때 윤전추 행정관이 그 임명이 됐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듯이 한 20여 년 내지 30년 가까이 그 중앙부처에 해야 갈 수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또 민주당에서 이해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김성환 평론가님, 네. 뭐 김현 대변인의 얘기가 뭐 공식 입장은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은 좀 지금으로선 낮아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김현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전혀 설득은 없는 논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공과가 있는데 공에 대한 평가 없이 과만 자꾸 부각을 시키느냐,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35살쯤 된다. 그럼 20대 초중반쯤에 그때 만약에 뭔가 한창 막 호르몬이 막 왕성할 때 그때 뭔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좀 치기 어린 시기도 좀 행동들이요? 그렇게 해서 책을 썼다? 그러면 그래.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나이가 45이에요. 10년 전이라고 해도 35이에요. 그때 무슨 치기 어린 뭔가 쓸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뭐 페미니즘이나 그다음에 성평등에 관한 어떤 그 철학이나 이런 거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히려 그런 논리로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하면은 뭐하러 인사청문 대상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행정관 한 명을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느냐. 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양정철 전 비서관의 경우에도 그 옆에서 그렇게 많이 도와줬지만 스스로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렇게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질타가 쏟아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야당한테 도와주십시오, 국민들한테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그래 맞아, 야당이 너무 발목 잡기 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도 이거 보이콧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여론은 충분히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같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서 괜히 이거 국민들한테 반발 불러일으키고 욕먹어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 작은 거 가지고 큰 거를 자꾸 더 오히려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런 문제들은 그냥 과감하게 처리하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 탁현민 행정관의 이제 새로운 저술 내용 중에 책 일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읽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야당 비판의 목소리 거셌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대통령 곁에서 의전을 담당한다는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과거 책에서 쓴 글은 제가 인용하기도 민망하고 부적절할 정도로 난잡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추잡스러운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토록 여성 문제에 앞장서온 여당의 여성 의원들은 어떻게 이런 저급한 쓰레기 수준의 여성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 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과거에 불거졌던 것보다 이번엔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이 행정관에 대한 또 여성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또 오겠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별 차이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성들이 희생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이 여성의 삶, 여성의 현실로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앞으로도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 같은데 또다시 여성 비하 논란의 구설에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 행정관 하기 이전에 분명히 교수였단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다시 불거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0년 전에 적절하지 못했던 표현이나 책에 대해서는 그대로의 평가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공연 기획을 했고 또 저희 대선에 좋은 행사와 기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던 점까지도 이렇게 다 일순간에 일소돼야 될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분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입니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이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네네.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야당이 지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또는 인사 검증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사당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총공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사당 말고 여당에게 한번 이 문제를 물어보려고요. 여당 내 여성 의원들도 조금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민주당 기변 대변인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말이죠. 불거진 논란이 이번엔 좀 더 큰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사실은 야당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일부 국민들 안에서도 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청와대에 근무하는 행정관이 이렇게 야당에서 총 공세를 받을 만한 또는 인사 검증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실제로 10년 전에 대해서 쓴 책에 대해서 이전에 적절하지 못했고 제가 이런 거를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뭐 고1 때 여중생과 관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형법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여성과 관계를 하면은 동의했는지 여부, 폭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간음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13세 미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고발을 해서 조사가 진행돼서 그 부분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공무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자로서 공무원으로서 다른 것도 아니고 최고 공부에 있는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계속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감싸고 갈지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은 이번 6월 말에 있는 미국행 비행기에 같이 탄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마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